네, 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의 주제가요,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한 통계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한국인은 척추 건강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2015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상위 5개 수술 중에 4위가 바로 이제 척추 관련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의 새로운 돌발 변수로 떠오른 척추 건강,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척추 통증, 척추 수술, 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속 시원하게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낫지 않는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통증이 올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왜 이렇게 잘 낫지 않는 걸까요? 허리 통증이라는 건 이제 잘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고요. 네. 사실 근데 이 말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왜요? 잘 나아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네요. 아니 왜냐하면 예. 이제 허리 통증 환자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네, 잘 안 나오면은 모두 다 아파야죠. 네, 잘 그렇군요. 낫습니다. 낫는데 재발을 좀 잘하고 또 이제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척추 질환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허리 통증의 원인이 오로지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골반이라든지 이런 데 생길 수 있는 천장 관절염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증상은 통증이지만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는 계속 진행하는 병도 있고 한 번에 잘 낫는 병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특징적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뭐 의과대학 학생들도 2년 동안 배울 거를 1시간 만에 못 얘기하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오늘. 예. 짧게 간단하게 하자면 디스크 얘기만 조금 해보자면 네. 디스크만 해도 여러 개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5개나 되거든요. 허리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 양쪽이죠. 네. 그러니까 생기는 부분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4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래도 허리 통증. 그 위에 거가 생겨도 그래도 또 허리가 허리 통증.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늘 왜 이렇게 병이 생기냐 이런 것들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다 생활 습관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생활 습관은 근데 우리의 직업이라든지 또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하는 일이 오래 서서 하는 일이에요. 당장 바꿀 수 있나요? 어렵죠. 못 바꿉니다. 예. 저희 의사 선생님들도 서서 수술하시고 또 치과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숙여서 진료를 목이 안 보시잖아요. 좋으시겠네요. 그럼요. 예. 바꿀 수 없잖아요. 원장님도 디스크 있으시죠? 아, 저 있어요. 저 디스크 있어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네. 제 환자 마음을 잘 압니다. 예, 왜 아픈지 알고 진짜 아픈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좋네요. 환자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 네. 또 제가 말씀드렸죠. 2가지가 원인인 거예요. 구조적인 거, 또 생활 습관과 관련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재발이 많아서 잘 안 낫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잘 찾으면 잘 낫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적시에 잘 치료를 하게 되면 허리 통증도 충분히 좀 잘 치료할 수 있다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허리 통증은 원인도 통증도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법도 좀 다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관련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가 오늘은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후근관 내시경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번호도 지금 3번이 되어 있잖아요. 네. 크게 이제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인 거고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방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근관 내시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어놨는데 그건 이제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내시경이라는 얘기를 하나 조금 읊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내시경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거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받아봤죠. 네, 검진할 때 예전에는 위에 어떤 암이나 혹이 있으면 꼭 수술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를 쭉 째서.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복강경으로 가능하고 그냥 내시경으로도 가능한 시절. 검사하다가 떼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용종 같은 건 그렇게 떼죠. 그렇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학 도구들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시경 같은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간단하게 치료를 해줄까 네. 하다 보니까 계속 발전을 하게 됐고 이게 뭐
1, 2년 전에 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된 20여 년 정도 된 기술이고요. 계속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기구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간단하고 더 침습적이지 않은 더 환자한테 이로운 방법으로 개발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척추 수술에도 이제 내시경이 사용되는 그런 맞습니다.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앞쪽에 모형도 좀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모형 보면서 또 모형을 설명 보면서 드려볼게요. 설명을 좀 네네네.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척추 모형이 여기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척추는 뼈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번호를 매겨왔어요. 네. 보면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뼈가 5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쪽으로 이렇게 노란 게 뚜루루 나와 있죠. 네네네. 이게 신경 뿌리입니다. 아, 네. 신경이 이제 거기서 그렇죠. 쭉 뻗어지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신경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배 쪽, 여기가 이제 등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등에 요 뾰족함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마르신 분들 이게 등 만져보면은 만져지는 그 뼈. 만져져요. 네, 네네. 그게 그겁니다. 네. 저는 좀 살이 쪄서 잘 안 만져져요. 네. 우리 그러실 서진 것 같아요. 아나운서 좀 날씬하면 다 만져집니다. 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뼈를 극돌기라고 하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요 구조에 구멍들이 또 나여 있죠. 많아요, 구멍이. 네, 이게 구멍이 마디마디 조립식 같거든요. 척추는 사실은 뼈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뼈를 포개어서 얹어 놓으면 네. 이렇게 조립식처럼 하나의 구조물이 되는 걸 척추라 부르고요. 요 사이에 있는 요 구멍을 바로 후궁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좋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경이 눌리는 병이에요. 디스크나 협착증, 자골신경통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는 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모형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구멍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뒤에가 눌리느냐, 아니면 요 아래쪽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가깝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가장 많이 쓰이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인 이 후궁간 내시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후궁간 내시경 시술, 이제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운 것 같고요. 다른 시술과 비교했을 때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꼽아주실까요? 네. 일단 후궁간 내시경의 특징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V마취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절개되는 거는 8mm 정도, 1cm 안쪽이고요. 정말 잘. 네, 그리고 수혈이 필요가 없겠죠. 예, 아무래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상처를 보시면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저렇게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네, 안 예. 보이고요. 최소 침습이고, 그래서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 또 네. 보면서 직접 보면서 8배로 확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 빠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1박 2일이나 거의 2박 3일 정도면 대부분 퇴원하고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해서 바로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생활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병원에 가면 뭘 받으면 좀 많이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걸 좀 미뤄왔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그렇지 않은 시술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오늘 좀 방송을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흉터가 아주 작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흉터를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건지 시술 장면, 준비된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지금 안에 박혀 있는 저 디스크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보면 그 화면 안에서 그 노란 색깔로 커다란 덩어리가 있잖아요. 저게 뭔가요? 그게 이제 터진 디스크예요. 튀어나온 디스크. 네, 그게 네네.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지금 보면 작은 포셉이 들어가는데 저 크기가 3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충분히 확대한 거죠. 그 구멍으로 예. 들어갈 수가 있네요. 네, 네네. 그래서 안쪽에 저기 보시면은 신경이 숨어 있는 거고요. 아. 그 신경 사이를 잡고 있는 거를 싹 빼내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박혀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진짜로 꺼내 보면 이제 화면 전체를 꽉 채우죠. 네네네. 거의 엄지 손톱만 합니다. 예, 그래서 저런 게 들어가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엉덩이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걸 네. 제거해 주면 통증도 사라지고 네. 일상생활로 복귀도 가능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8배로 확대하고요. 조절이 가능하고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병변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그러네요.
아무래도 구멍을 저렇게 넓혀서 들어가니까 네. 상처도 거의 남지 않고 부분 마취와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장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특징들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도 이게 가능할까? 나 이런저런 뭐 전신 질환이 있는데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럼요, 가능하고 저희가 제 환자분 중에서는 최근에 이제 수술 받으신 분이 최고령자가 혹시 최고령자는 94세였어요. 94세 환자분도 네. 시술을 얼마 전에 받으셨구나. 한 달 정도 전에 91세가 받으셨죠. 네. 네. 이제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91세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최고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시냐 했더니 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난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고. 참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경에 이제 이르는 네, 거죠. 그래서 협착증도 네. 심하고 디스크도 딱딱해서 제가 이제 어르신께 그러면 이제 그런 나사를 박는 수술은 어려우니 네. 제가 그냥 구멍만 좀 넓혀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시경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빠르시니까 지금은 잘 다니십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주 네. 잘 걸어 다니시고 통증이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편해하시고요. 네, 일단 뭐 연세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질병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정답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리나 엉덩이 통증, 허벅지, 다리 저림 등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법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0세. 네, 60세시고요. 60세이시구나. 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한번 원장님께 증상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예. sep심점, 뭐라고 제가 협착증이겠죠, 네. 4번, 5번에서 보드람 뼈가 튀어나와가지고 다리로 내려가는 이 신경을 눌른다고. 맞습니다. 네. 가장 흔한 데가 4번, 5번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거 진단 받은 다음에요? 특별한 진단은 안 받았고, 예. 그 당시에는 통증이 너무나 많이 와서 예. 병원에 갔더니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만 해주더라고요. 엉덩이 주사 같은 걸 맞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방 같은 데 들어가서 척추에 어떤 주사 치료를 했나요? 예. 척추에 맞았는데, 네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거를 맞고 나니까. 많이 좋아지셨죠? 예, 2번 정도 맞고 나니까, 통증이 없어지대요. 지금은 어때요? 지내실 만하세요? 그거 맞으신 지는 얼마나 됐죠? 주사 하신 지가? 한 2년, 3년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어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전체 치료 과정을 방송에서는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요.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분들도 모두 다 그런 주사 치료 다 하신 분들이에요. 예, 약 예. 먹고 주사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네. 주사 치료를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걸 무조건 권유합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잘 조절이 되면 괜찮고요. 그리고 네. 그 신경 주사 치료는 진통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근원적인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신경을 직접 치료하는 거라서. 최근에 그러면은 또 맞으셨어요? 아니면은 아직 맞지는 않았는데 더 아프신 거예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태는요? 현재 상태는 그렇게 통증은 없는데, 예. 예, 지금 제가 왼쪽 다리에 엄지 발가락 아니습니까? 네네네. 이것이 지금 눌리는 거는 힘이 가는데, 발가락을 드는 것이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예, 슬리퍼를 지금 못 신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많이 다시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통증이 없어도 예를 들어 갖고 지금처럼 발가락의 동작이나 이런 게 다 정상이면 아무리 협착증이 있어도 그냥 두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엄지발가락이 잘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더 심해져서 까치발이 안 되면 못 걷습니다. 네. 다리를 절뚝거려요. 지금 까치발은 될 거예요. 까치발은 돼야지 걸을 수가 있거든요. 네. 까치발이 안 되면 못 걷습니다. 그럼 다리 끌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고 MRI가 지금 필수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이 2, 3년은 됐으니까 근전도 검사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손상이 왔는지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치하면, 저희가 세 가지가 일치하면이라 얘기하는데, 환자의 증상, MRI, 근전도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방법이 나사를 박는 수술도 있겠지만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시경 시술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일에 뼈가 어긋나거나 흔들거리지 않으면 그냥 그 신경 구멍만 넓혀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금방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상도 방지할 수 있어요. 꼭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아버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을 꼭 좀 해보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꼭 좀 필요한 검사 네, 방법이라고 맞습니다.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꼭 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척추 질환,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김병 원장과 함께 원인과 증상에 따른 맞춤 치료가 꼭 필요한 척추 질환 이야기해 보고 있습니다. 척추뼈의 뒤쪽에 있는 구멍, 후궁을 사용하는 후궁간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사례를 하나씩 만나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내 사례와 비슷한지 아닌지도 한번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58세 남성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58세 남성 환자분이시고 이제 뭐 환자들이 자주 오는데 이분은 이제 마비까지 존재하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네. 방금 우리 시청자분 전화 통화 연결할 때도 지금 발가락이 안 들어 올린다고 네, 이거 그랬잖아요. 조금 심각한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경우들이 근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이 사례는 아닌데 2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네. 발을 뼈었다고 그러셨어요. 예, 발이 잘 안 움직여서 자기가 힐을 자주 신는데 다리를 좀 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이제 마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도 이렇게 마비가 올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네네. 디스크는 나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 10대도 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MRI를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계속 정형외과에서 발목을 뼈는 줄 알고 기부스를 하기도 하고 또 뭘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디스크였던 거죠. 그렇죠. 원인을 잘못 그만큼 찾아야 맞습니다. 네.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찾아봐야 돼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이제 그렇게 허리 통증이 아니라 다리 증상이 주 증상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디스크 협착증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사실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허리가 안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특히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엉덩이가 네. 제일 많이 아파요. 엉치가 아프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기 막 두드리면서 오시거든요. 네. 지금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분도 이제 엉덩이 통증으로 시작돼서 이제 뒤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통증이었는데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이셨는데요. 예, 구미 쪽이었던가 거기서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고 그런 걸로 이제 운송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물건 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연세가 이제 58세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60세도 젊거든요. 아직 다 일하십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게 좀 근육이 많이 뭉치나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엉덩이 뭉쳤을 때 치료를 못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리까지 내려오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지고 MRI 찍어봤더니 협착증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 나사를 박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박으면은 일을 당장 못 하시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례에서 58세지만 처음에 증상이 생긴 건 한 3세 정도 되는 5년 전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 차단술하고 이런 주사 치료 같은 걸 하시고 또 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네. 한 2, 3년을 또 약도 먹었다가 아프면 주사 맞고 그러면서 오시게 됐는데 이번에는 주사를 맞아도 이게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주사를 맞아도 하루도 안 가는 것 같고 그래서 2번 정도 주사를 맞으니까 이거
조금 MRI 다시 찍어보든지 아니면 큰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받게 됐고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MRI가 오래됐으니 주사도 맞으셨고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보시죠. 그래서 네. MRI 찍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지금 MRI 보시면 이게 이제 수술 전에 있는 MRI인데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하얀 거 보이죠? 뭐가 튀어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거였어요. 어. 이게 이제 낭종, 물혹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저런 게 하나 생겼어요. 어. 근데 만일에 협착증이 없었어도 통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런 게 생기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신경이 누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좌측 다리로 가는 건데 네.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비수술 치료나 아니면은 주사 이런 걸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 시술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구멍이 넓어졌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뒤에 보였던 이 검은 색깔과 동그라미도 어. 사라졌고 지금 보면 이제 신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 색깔도 좀 달라졌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 화면이 굉장히 어려운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신경이 아예 안 보이다가 아. 점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끝난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있는 점이 다 보입니다. 아. 예, 이게 단면도여서 네네. 신경을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줄기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줄기가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단면도로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처럼 보이고. 그렇죠. 김밥을 우리가 딱 자르면 김밥의 속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김밥이 쫙 짜부러 들어 있으니까 잘라도 속이 안 안 보이는 보이죠, 거예요. 안 보이죠. 다 뭉쳐버려가지고 저렇게 협착증이 되어서 내시경으로 제거를 한 사례였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화면을 저희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내시경 시술을 하는 화면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빨간 거 보이죠? 네네. 분홍 색깔로 돼서 그게 바로 뭐냐면 신경입니다. 아. 신경이 근데 뼈하고 아까 말했던 그 무릎 같은 거하고 사이에 이렇게 딱 낑겨가지고 눌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딱하면 저절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딱하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를 했더니 뒤에 있는 이 뽀얗게 핑크빛깔이 도는 신경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눌려 있다가 완전히 풀어지니까 네.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것들도 완전히 회복을 하게 되고요. 네. 증상도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MRI를 옆면을 통해서 또 네.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안에 하얀 색깔이 보이다가 새카맣죠. 잘록해졌어요. 네, 잘록해졌죠.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신경이 요 사이에서 낑겨 있게 되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로 가는 게 눌리니까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걸 넓혀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넓어져서 아까는 안 보이던 그 까만 색깔이 흰 빛깔이 된 거죠. 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거됨으로 인해서 환자의 신경이 이제 눌리는 게 풀어지게 되는 거고 네. 눌리는 게 풀어지게 되니까 이제 증상도 상당히 개선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하나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공간 내시경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저희가 만나보고 있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61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번에도 이제 터진 디스크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 이분은 이제 급성 통증이었어요. 네, 갑자기 이제 특별히 다친 것은 없었었고 그냥 조금 무거운 물건 몇 번 든 거 정도만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MRI 찍어봤더니 디스크가 좀 터져 있었는데 조금 이제 처음부터 바로 어떤 시술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하고 약도 먹고 쉬어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또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또 주위에서 이렇게 권유를 또 많이 해요. 뭐라 그러면 운동이 부족해서.
운동해야지. 주변에 의사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네. 내가 운동을 해서 다 나았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일을 하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그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요. 아. 관리직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이렇게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집에서 놀면 뭐 하냐. 맞아요. 그래서 예.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취직을 하셨는데 이 업무 특성상 이제 이분들이 하루 저녁 내내 이제 아파트 관리인으로 계시면서 쉽지 않다고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루는 또 쉬고 이렇게 네. 하시는데 이게 이제 쉬는 날,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그쵸, 걷겠다고 아. 많이 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한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사로도 해결이 안 돼서 MRI 찍어봤더니 이렇게 터진 디스크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직업적으로도 보면은 아무래도 회복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병원을 갔더니 좀 수술을 좀 해야 되고 회복기도 1개월 정도는 필요하고 뭐 입원 기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도 찾다 보니까 이제 소개를 받게 돼서 네. 내시경을 하게 됐고요. MRI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안 눌리는 거거든요. 잘 하얗게 보이죠? 신경이 보여야 되는데 한쪽은 여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다리가 이제 막 너무 아프고 허리 엉덩이가 굉장히 통증이 심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시경을 꺼내고 나니까 터진 조각만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신경이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네요. 보이는 네. 거죠. 이 신경 안 보였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던 신경이 이렇게 다시 또 네. 보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압박된 신경이 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이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실제로 내시경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파열된 디스크가 안에 신경을 누르고 있잖아요. 이 엄지손톱만 하거든요. 엄청 큽니다. 꽤 안쪽에 크네요. 예. 이게 겉에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제 솟아올라 있을 때는 요만큼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꺼내면 그 안에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서 다 풀리니까 이 신경이 원래 이만큼 두꺼웠던 거예요. 예. 눌려 있으니까. 눌려 있으니까. 아팠던 거구나. 이게 사실은 한 4m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네. 커다랗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확실히 제거를 해주고 굉장히 치료가 잘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외선 체열 검사 같은 걸 해봤더니 개선이 굉장히 잘 돼서 아플 때는 이게 피가 안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파란 색깔이었던 차가운 다리가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빨간 색깔로 다리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개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직업적인 특성이 아무래도 이게 이 하시는 아파트 관리인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쉬시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쉬게 되면은 다른 동료들이 다 일을 해야 되고 그쵸.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딱 스케줄만 바꾸셔갖고 네. 주말에 딱 입원을 하시고 다시 통원을 하셔가지고 다시 또 일상생활 복귀도 하시고 일도 하시게 된 그런 비교적 치료가 잘 된 케이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척추 질환 또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좋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0 하나입니다. 네, 71 71세시고요. 세이시고요. 자,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증상을 원장님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우리 그 3번, 4번 그 척추 밑으로 네네. 엉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다리 전체가 네. 통증이 수반되면서 네네. 진행 현상, 아, 이거 통증이 아주 심하게 그 진해진 현상과 빗길림 현상이 같이 수반되면서 저리면서요. 이게 양쪽이 똑같나요? 아니면 한쪽만 그래요? 양쪽이 같습니다. 양쪽이 같고요. 예, 최근에 그러면은 더 악화된 거는 한 얼마나 됐나요? 한두 달 됐나요? 아니면은 한 1, 2주 정도 됐나요?
좀 상당히 좀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6개월 이상 되셨어요? 7개월 정도 이제 아이고, 과거에 오래됐군요. 네. 과거에 한 2년 전부터 그런 거, 2, 3년 전부터 그런 그 현상이 있었는데 예. 제가 그 이암이 걸린 줄 몰랐어요. 아, 그 이암 예.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네. 그런 현상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더니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또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암 치료는 잘 되셨고요? 이제 암 치료는 네. 그 수술을 해서 그 지금 치료 중입니다, 지금도. 아우, 다행입니다. 요새는 암 치료도 잘 되면은 또 괜찮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리 쪽 증상이 더 많이 생긴 거고, 혹시 네. 그러면 요 저리거나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원인에 대해서는 뭐 검사를 해보거나 진료를 보시거나 한 적이 있으세요? 네, 그거 없습니다. 아, 한 번도 없으시고요. 뭐 네. 항암 치료 같은 걸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러면? 항암 치료는 안 하고요. 네네네. 지금 현재 그 암 경계 문제는 항암 치료를 안 하더라도 그 내용은 아주 깨끗이 아우, 돼 다행입니다.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왜 얘기를 그런 듣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항암 네. 치료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어떤 치료제들은 신경에 조금 후유증을 남기는 치료제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암 환자들은 그런 게 원인인지도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도 신경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제 그런 게 없다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흔한 건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예, 척추 질환인 경우에는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게 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7개월 정도 됐으면 사실은 이제 저절로 좀 스스로 좋아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점점 심해지고 그러는 양상이어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MRI하고 근전도 검사 같은 걸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은 될 텐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수술 받고는 좀 좋아지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체중하고도 관련성이 있거든요. 뭐 체중으로 인해서도 체중이 빠지고 그러면 좀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 다시 통증이 많아지면은 다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아주 드물기는 한데 이런 이제 암세포들도 척추에 전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MRI 검사와 근전도를 해서 만일에 이게 퇴행성 질환인 협착이나 디스크로 판단이 되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시술로도 내시경 시술로도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거 하기 전에 소염 진통제나 신경 주사 치료 같은 걸 맞아도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병을 그냥 두지 마시고 조금 더 검사를 해보신 다음에 아직 치료를 제대로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단계별로 천천히 하셔서 나중에 요런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내시경까지도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네네. 문제는요. 예.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그 상당한 시간인데 네네. 그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기침 중이나 취침하려고 할 때 네네. 그때 이게 그 통증이 막 수범돼서 뒤틀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굉장히 증상이 전형적이에요.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이게 허리에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압력이 올라가면서 신경이 눌리겠죠. 그리고 기침을 하면 복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부풀어 올라요. 우혈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 증상이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전형적이에요. 그래서 색소폰 아시죠? 악기. 네. 그거 불면 통증 생기는 분도 있어요. 예, 그만큼 이런 게 우리의 이런 자세, 이런 복압,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통증이 원인이 아마 거기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체크를 해서 경미한지 아니면 상당히 중증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그 예.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부터 안에 그런 염증들이 쌓여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많이 달나라 가시거나 달나라
아니면은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서 사시면 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는 걸어야 되고 맞아요. 때로는 서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도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앉아 있다가 생기는 통증이면은 원인이 있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은 아유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듣고 싶겠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6개월 됐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좀 금방 사라졌으면 사실 문제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일 됐다 그러면은 아. 저도 그냥 좀 지켜보시죠 예. 라고 얘기할 텐데 7개월이면 조금 아니에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검사를 해보자는 거죠. 네, 일단 전문적으로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셔야지 그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71살이고요. 네. 71세이시고 자, 어떻게, 예. 수술을 한 지가 한 3, 4년 돼요. 3, 4년이요. 예, 예. 그런데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안에 이런 뭐 나사못이나 이런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아, 디스크 제거 수술을 했는데 네네. 할 당시에 굉장히 심하다고 했어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거 수술은 가자마자, 그러면 이렇게 절개를 해서 했나요? 예, 예.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하고 나서 그 지팡이 짚고 다닐 정도로 네네. 이제 발을 짚지를 못해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요. 예예.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네네. 신경이 너무 손상된 상태로 와서 아, 뭐 그 디스크가 이제 그 허리 그러니까 발목에서 엄지 발가락 네네. 고기가 지금 안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 됐고요. 3, 4년이요. 그러면 네. 그 수술 전에 그 발목이 잘 안 움직였었나요? 아니죠. 전혀 이상 없었죠. 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예.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허리 수술한 수술하기 전에는요, 아파서 수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허리가 아팠죠. 허리가 아팠고 다리는 안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마디가 오길래 밤부터 아팠는데 아침에 가자마자 수술했거든요. 아, 허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다리까지 통증이 생겨서 그러니까 마디가 와서 아, 마비가 와서 그때는 네. 발이 안 움직였겠네요. 못 마비가 움직였죠. 왔습니다. 마디가 오니까. 그러니까 아. 밤새도록 참고 있다가 아침에 병원 가서 수술한 거예요. 바로. 그때 마비는 양쪽 다 왔어요? 한쪽만 더 심했죠. 그 지금 염지발가락 신경 안 돌아온대. 거기가 큰일 날 뻔하셨고요. 네. 지금은 그러면 발이 안 움직이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존해서 걸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지팡이를 안 딛긴 하는데 네, 발이 이렇게 딱 닿는 게 아니라 네. 발목에서 엄지가 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이렇게 닿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균형을 쩔뚝거리세요? 잘못 아니면 잡죠. 쩔뚝거리진 위험하죠. 않아요? 네네. 균형을 잘 못 잡고 아, 위험하다. 균형을 잘 못 잡고요. 통증은 어때요? 있나요? 다리에 통증은 시리다든지 없습니다. 통증은 없고요. 예. 아,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그때 너무 심한 상태여서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네. 있었는데 네, 이게 영영 불구가 돼서 네네. 이거 뭐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저희가 확인은 뭐 어떻게 다리를 해야 되는 건지 허리를 아니요. 일단은요, 우선 정리를 해보면은, 거기 수술 직전에 네. 이제 심한 마비가 왔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디스크도 중풍 같은 거라서 이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은 영구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심한 마비는 수술해가지고 디스크 누르는 게 없어진 다음부터는 좋아지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마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신경이어서 중풍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중풍 오면 한쪽 마비돼가지고 이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좀 네. 돌아와가지고 서툴지만 손을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은 아마 이제 좀 돌아왔는데 정상까지는 안 돼서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보다 조금
조금 낮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호하기는 해요. 이제 뭐 남편분 이야기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제가 속 시원한 얘기를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3, 4년 정도 되면은 예후는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옅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2년에서 5년 사이 정도가 거의 이제 고착이 되고 그거 넘어가면은 약간 평생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재활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누르는 거는 해결을 했으니까요. 이제 신경 입장에서는 숨을 쉴 수 있어요. 지금은. 만일에 그날 아침에 일찍 하지 않고 뭐 다른 치료하신다고 한두 달 미루게 되면은 영영 못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빨리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발목 그 지팡이도 이제 안 하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걸 한 거예요. 못 걸으시고 휠체어를 타시게 됐으면 지금 휠체어에서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 마비가 되고 소변 장애까지 왔으면 지금 대소변도 혼자서 못 봐요. 근데 아, 수술을 했어도. 네. 빨리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이거는 전후 MRI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지금 급성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봐도 허리만 아프다가 밤새 갑자기 심한 마비가 네. 와고 아침에 가서 불이 나게 응급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정말 예, 다행이네요. 다행인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재활 치료 같은 걸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근전도 검사 같은 걸 하면 이제 후유 장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신경 손상이 좀 많이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불완전한 상태인지. 근데 이제 치료 방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장애 진단이나 이런 보험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서류상의 문제 이럴 때에는 그런 검사를 나가긴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렇게 서두르실 검사는 아니고요. 지금은 좀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지금 이제 통증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게 신경이 죽어서 시리는 신경병증이 생기면 이거 평생 갑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걸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약간 마비로 인해서 보행에 좀 불편감과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통증은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요거는 좀 다행인 거라고 보시고 뭐 환자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다행이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네. 들었을 때는 뭐 지금 결과가 매우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더 재활 치료하면서 경과를 좀 더 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또 어느 정도 개선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재활 치료를 적극 권해 주셨습니다. 한번 전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활 치료 꼭 좀 받아서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분처럼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저희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도 후공간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례를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다음 사례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네. 시청자분들 통화를 해보니까 네. 뭐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달라지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방송도 저도 계속 네. 하고는 있는데 예전에는 뭐 엉덩이가 아프다, 왼쪽 다리가 아프다, 뭐 저희 장모님이 허리를 삐끗하셨는데 이런 게 되게 네. 많았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4번, 5번, 구체적이에요. 네. 네네네. 3번, 4번 병을 다 알고 계세요. 그만큼 이제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고 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오늘 마비가 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디스크 질환, 척추 질환, 협착증 이런 게 신경과 관련됐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치료를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볼게요. 이분이 이제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지금 이제 여자 환자분이시거든요. 63세고 이제 주부이시고 네. 제 환자분의 이제 가족이었어요. 네, 저한테 뭐 내시경 시술을 받고 잘 되셨던 분인데 이게 또 그러면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거든요. 오게 되죠. 그럼요, 네네네. 오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디스크 MRI 찍어서 알고 계셨던 분이었고 지금 이제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MRI 보면 살짝 튀어나와서 있긴 신경을 하네요. 누르고 있는 네네네. 상태였거든요. 근데 증상이 굉장히 심해요.
아, 그러니까 MRI 상의 그런 보이는 것과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당연히 다를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리 말씀드릴 때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건 환자의 증상이에요. 사진만 가지고는 수술을, 시술을, 치료를 절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 환자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허리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나사가 뭐 6개 박혀 있으니까 아드님이신데 직장에서 검사할 때 아, 이거 허리도 유전된다니까 나도 검사해봐야지. 했더니 뭐 팽윤, 뭐 약간의 협착, 뭐 소견이 나오거든요. 이제 막 저희 사색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나도 네네. 나사 박아야 되나? 여쭤보죠. 아프세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병이 있다고 하니까 아플 수 네, 있어요. 아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일상생활 어떻게 하세요? 음. 뭐 골프도 치고 뭐 나중에는 암벽 클라이밍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 뭐 그러면 지장이 치료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면 더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 병이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방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제일 물어보시는데 절대 필요 없습니다. 아, 아플 때 하는 거고요. 증상과 사진이 일치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치료를 하시는 거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 튀어나왔다, 터졌다, 막혔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비가 있을 땐 해야 되겠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튀어나오면서 증상이 굉장히 심했고 마비가 좀 있었어요. 아, 마비가 있을 정도면 좀 빨리 하셔야겠네요. 예. 운동마비는 아니었고요. 네. 감각마비죠. 아. 남의 살 같고 정강이나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발목 주위까지 이게 많이 눌린 거예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화면을 통해서 봤더니 아니 날카로워. 그래서 안에 신경을 꽉 이렇게 날카롭게 찌르고 움직임이 많은데 걸려 있으니까 한번 딱 걸리면 아픈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지낼만 하다가 한 번 통증이 오면 자지러지고 또 좀 쉬고 좋아졌다가도 또 다시 아프면 자지러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감각 저하가 오게 되고 마비까지 온 거죠. 네. 그리고 차단술도 많이 하고 주사도 많이 맞고 그러다 보면 신경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넓혀준 겁니다. 구멍만 뚫어가지고 굉장히 금방 끝나요. 여기 보시면 까맣게 끼어 있던 게 지금 하얗게 돼서 신경이 보이죠. 보이네요. 여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보면 요 안에 있는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신경이 이제 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여기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네. 하나도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는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얀색깔 신경이 다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영상을 직접 보시면 안에 이렇게 파열된 디스크가 있었고 이 디스크가 굉장히 날카롭게 송곳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1번 신경 뿌리를 아주 심하게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넓혀주면서 개선이 된 거고요. 이후에 적외선 체열 검사 같은 걸 해봤더니 네. 이제 개선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항상 설명하잖아요. 슈렉같이 초록색깔이었다가 아이언맨이 돼서 확 헐헐 날아다니는 네. 통증도 사라지고 개선도 많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이제 시술 전과 후의 모습까지 재밌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리나 엉덩이 통증, 허벅지, 다리 저림 때문에 힘든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집에 나이로는 75이고 호적에는 70너입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75세시고요. 오늘 전화하신 분들이 전부 70대예요. 네. 예, 저희 주 시청층이 또 파악이 됐고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셨는지 간단하게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예, 안녕하세요. 뭐 예. 허리, 엉덩이, 다리 뭐 아픈 데를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허리, 다리, 허벅지에 네네. 마른정지 발끝까지 다 젖이고 막 터져나가는 것이 아프거든요. 터져 나가려는 것 같이 아파요. 네, 그럼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앉아 계셔도 그래요? 아니면 좀 움직이면 그런가요? 그런데 뭐 얼마 전까지는 반드시 누워가 잘 때는 괜찮았는데 네네. 요즘은 반드시 누워도 막 통증이 와가지고 뭐 눕지도 누워도 힘들고 아이고. 어젯밤에는 뭐 잠자기도 힘들었거든요. 양쪽 다 그래요? 다리가요? 어디서부터? 오른쪽 왼쪽 구별이 없이 다 아픈 거예요?
예, 오른쪽 왼쪽 다 구별이 없이 아픈데 오른쪽이 더 아프고 어느 쪽이 더 아프고. 왼쪽은 조금 덜 아프고. 그러면 허리, 엉덩이, 다리 중에서 어느 쪽이 제일 많이 아파요? 허리도 뭐 많이 아프고 다리 엉덩이부터 허벅지 아이고 내려가는데 거기가 제일 아프군요. 이리 뭐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께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허리 숙이고 예? 똑바로 못서 구부정합니다. 구부정하게 있는 거죠? 네, 예.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기대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보통 서 있어도요. 예. 설거지 할 때도 기대가 설거지 할 때도 기대야 되고. 네.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다 보는 것처럼 안 해. 그죠? 맞네. 예. 아, 속 시원하시겠어요. 네, 어머니 네네. 말씀만 딱 들어봐도 의사들이 사실은 어머니 관상쟁이에요. 맨날 똑같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제 어머니 이제 허리 좀 굽으셨을 것 같고 이제 허리가 굽으면서 안에 협착증도 심해진 거고요. 예, 뭐 허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허리가 그래가지고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은 한 3, 4년 전에 오른쪽 다리는 무릎은 그건 어머니 있거든요. 허리랑 무릎은 별개인데 네. 이게 어머니가 서 있는 자세가 안 좋으니까 무릎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똑바로 못 서 있고 무릎을 못 펴요. 서 있어도. 무릎도 구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도 다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맹 아파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만일에 협착증이 아주 심하게 있으면 그걸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이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시는데 저희 병원까지 걸어오는 거리가 조금 돼요. 지하철에서.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은 5분이면 오는데 어머니처럼 협착증이 심하고 허리가 굽어진 분들은 그 5분 걷기가 힘들거든요. 나도요 10분, 15분 요래는 걷거든요. 아, 그럼 많이 양호하신 거예요, 아직은요. 그래가지고 그 못 걸으시는데, 네네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예예. 예예예. 억지로 이제 걷고 억지로 걷는다는 거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일단은요, 그 막혀있는 신경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몇 개인지 보는 게 중요해서 그 몇 개인지 신경을 찾아보고 그 막혀있는 데가 얼마나 막혔는지, 완전히 막혔는지를 보고요. 그거를 넓혀야 되면 넓히면 됩니다. 그 넓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시경 시술로 넓힐 수가 있고 어머니처럼 이제 연세가 있고 굽은 분들은 나사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멍만 넓혀줘도 환자 증상은 훨씬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 환자 사례 지금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뭐 걸어오는 거 아주 힘들었던 분도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먼저 어디가 얼마나 막혀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넓혀주는 걸로 우리가 아마 진료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직접 또 진료실에서 뵙고 이야기하고 또 경험 많은 의사하고 상담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갑니다. 오늘 김병호 아유, 원장과 너무 짧았어요.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호흡관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고요. 시술 시 주의점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시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무래도 침습적인 거니까요. 네. 반드시 아픈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아픈지 꼭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시설이 구비된 또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도 이제 후분간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